고된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참 바쁘게 사셨죠? 이 나이에 통장 잔고 보는 게 참 씁쓸하다는 걸 압니다. 열심히 안 산 것도 아닌데요. 밤마다 이불 속에서 혼자 생각하시죠? 왜 남은 게 없을까? 나만 이런가? 그런 생각 드실 겁니다. 이 나이에 돈 이야기 정말 아프잖아요. 젊을 땐 돈 없어도 아직 시간 있다 생각했는데요. 지금은 다릅니다. 시간도 별로 없고요. 다시 시작하기엔 몸도 마음도 지쳐 있고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왜 우리 세대는 돈을 모으기 어려웠는지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요. 지금부터라도 바꿀 수 있는 게 있다는 겁니다. 집 한 채에 묶인 인생. 먼저 솔직하게 봅시다. 50대, 60대 분들. 대부분이 비슷합니다. 가진 게 집 한 채예요. 그나마도 대출이 남아있거나 전세금 걱정하는 경우가 많죠. 젊었을 때 들었던 말. 기억하시나요? 집 한 채는 있어야 한다. 집값은 절대 안 떨어진다. 그 말 믿고 평생을 쏟아부었습니다. 월급의 절반 이상을 집에 넣었어요. 대출 이자 갚느라 허리띠 졸라맸죠. 그게 재산 증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요. 집값은 올랐지만 팔 수는 없어요. 살 곳이 없으니까요. 결국 집은 자산이 아니라 그냥 사는 곳이 된 겁니다. 자녀에게 쏟아부은 세월, 그리고 자녀들이죠. 우리 세대는 자식 키우는데 올인했습니다. 교육비가 장난 아니었죠. 학원비, 과외비, 대학 등록금까지요. 내가 못 배운 한 풀어준다. 그런 마음이었어요. 자식만큼은 잘 되길 바랐습니다. 그게 부모 도리라고 배웠으니까요.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전세금 보태주고요. 집 장만 도와주고요. 손주 봐주면서 육아까지 지원했습니다. 그렇게 30년을 살았더니요. 정작 내 노후 준비는 하나도 안 돼 있더라고요. 통장엔 몇백만 원. 그나마도 급하면 쓸 돈이고요. 시대가 만든 상처들. 개인 탓만은 아닙니다. 우리 세대가 살아온 시간을 한번 돌아보세요. IMF 외환위기 겪었죠. 1997년 그때 직장 잃은 분 많습니다. 명예퇴직 당하고요. 사업 접은 분도 많아요. 그때 모아둔 돈 다 날렸습니다. 빚만 남았죠. 겨우 일어서니까 카드 대란이 터졌어요. 2003년쯤이었나요? 신용불량자가 400만 명 넘었습니다. 그때도 또 무너졌어요. 2008년엔 글로벌 금융위기였고요. 주식 한번 해볼까 했다가 반토막 난 분들 많습니다. 이게 다 10년 단위로 반복됐어요. 조금 모으면 터지고요. 다시 모으면 또 터지고요. 그러니까 저축이 쌓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버티는 것만으로도 대단했습니다. 노후 준비, 그럴 여유가 없었다. 솔직히 말해서요. 노후 준비하라는 말 많이 들었죠? 연금 들라고요. 펀드 하라고요. 그런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당장 이번 달 생활비 나가면요. 남는 게 없었어요. 자녀 학원비 내고요. 집 대출 이자 갚고요. 부모님 용돈 드리고요. 명절 비용 빼고 나면요. 저축?
무슨 돈으로요? 연금? 나중 일이고요. 지금 당장이 급했습니다. 그렇게 미루다 보니까 50대가 됐어요. 60대가 됐고요. 이제 와서 뭘 준비해요?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게으른 것도 아니고요. 무능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 시대를 살아온 평범한 어른들이 현실이었던 겁니다. 돈이 안 모이는 건 구조 때문이다.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내가 벌이가 적어서 돈을 못 모았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수입의 문제가 아니에요. 구조의 문제였습니다. 월급 200만 원 받아도 돈 모으는 사람 있고요. 월급 500만 원 받아도 못 모으는 사람 있어요. 차이가 뭘까요? 지출 구조입니다. 무엇에 돈을 쓰느냐가 전부를 결정해요. 우리 세대는요, 남을 위해 쓰는데 익숙했습니다. 자식, 부모, 가족, 그게 우선이었어요. 내 노후, 그건 나중 문제였죠. 언젠가 여유 생기면 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 여유가 안 왔습니다. 평생 안 왔어요. 착한 사람이 더 가난해지는 이유. 이상하죠? 착하게 살았는데 가난한 경우 많아요. 다른 사람 부탁 못 거절했습니다. 형제 도와주고요. 친척 일거들고요. 주변에 돈 빌려주고요. 그런데 그 돈 돌아오지 않았어요. 빌려간 사람은 잊어버렸고요. 당신만 기억합니다. 독하게 굴 수 없었어요. 그냥 줬다 생각하자. 그렇게 넘어갔죠. 몇 번 반복되니까 통장이 텅 비더라고요. 착하게 살았는데 돈은 안 모이고요. 이게 우리 세대의 또 다른 함정입니다. 선하게 살수록 손해보는 구조였어요. 위험을 피하다 기회를 놓쳤다.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 세대는 신중했어요. 주식 위험하다고 했죠. 부동산 투자 빚내는 거 무섭다고 했고요. 안전하게 가려고 했습니다. 은행 예금만 했어요. 적금 들었고요. 그런데 그 사이 다른 사람들은요. 부동산으로 돈 벌고요. 주식으로 자산 불렸어요. 우린 겁이 많았던 게 아닙니다. 정보가 없었어요. 요즘처럼 유튜브 있었나요? 인터넷으로 정보 찾았나요? 다 입소문이었습니다. 주변 사람 말만 믿었죠. 그러다 보니 기회를 놓쳤어요. 금융 문해력의 격차.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세대는 돈 공부를 안 했어요. 학교에서 안 가르쳤고요. 집에서도 안 배웠습니다. 그냥 열심히 일하면 돈 모인다고 믿었죠. 복리가 뭔지 몰랐어요. 세금 구조도 잘 몰랐고요. 보험 상품도 남이 권하는 대로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손해본 거예요. 불리한 조건인 줄도 모르고 계약했습니다. 이자 높은 대출 받기도 했고요. 수수료 많이 떼는 펀드에 돈 넣기도 했어요. 알았다면 안 그랬겠죠? 그런데 몰랐어요. 그게 우리 세대의 현실이었습니다. 지금 와서 뭘 해라는 체념. 그리고 지금은요.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체념입니다. 이미 늦었어. 이 나이에 뭘 받고 그냥 이대로 살다 가야지.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죠?
저도 압니다. 그럴 만도 해요. 젊었을 땐 뭐든 가능했는데요. 지금은 기회가 보이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이 생각이 제일 위험합니다. 체념하는 순간 정말 끝나요? 아직 아닙니다. 시간은 남았어요. 바꿀 수 있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이미 늦었다는 착각, 많은 분들이요. 이미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60대면 늦었다. 70대는 당연히 늦었다. 그렇게 믿으세요. 근데 늦었다는 건 무엇에 비해서죠? 20대에 비해서? 30대에 비해서? 비교 대상이 잘못됐어요. 지금의 나를 과거의 나와 비교하니까 늦은 거예요. 그게 아니라요. 어제의 나와 비교해야 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조금이라도 나아지면 그게 성장이에요. 나이는 상관없어요. 80세에도 새로운 걸 배우는 분 있습니다. 90세에도 달라지는 분 있어요. 늦었다는 건 포기의 다른 말입니다. 이 나이에 뭘 받고 또 이런 말 하시죠. 이 나이에 뭘 받고 습관 바꾸기 힘들다. 성격 못 고친다. 이미 굳어진 인생이다. 맞습니다. 쉽지 않아요. 50년, 60년 살아온 방식을 바꾸는 게 어디 쉬운가요? 그런데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큰 변화가 아니라 작은 조정이에요. 전부를 바꿀 필요 없습니다. 딱 하나만 달리 해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자식에게 짐 되기 싫다. 이게 제일 가슴 아픈 말입니다. 자식한테 짐 되기 싫어. 평생 자식 키웠는데요. 이제 와서 짐이 되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 마음 압니다. 자식 잘 되라고 다 쏟아부었는데요. 노후에 손 벌리긴 싫으시겠죠? 그런데요. 짐이 되는 게 뭘까요? 돈 없는 게 짐일까요? 아닙니다. 스스로를 포기한 모습, 매일 한숨만 쉬는 모습, 그게 자식한테 더 짐이에요. 돈이 조금 없어도 괜찮습니다. 당당하게 사세요. 자식은 부모가 행복하길 바라요. 돈 많은 부모보다 건강한 부모를 원해요. 말은 쉽지라는 방어. 그리고 이런 말 하실 겁니다. 말은 쉽지. 그게 어디 쉬운가? 해봤자 달라지나? 이렇게 생각하시죠? 맞아요. 말은 쉬워요. 실천은 어렵고요. 그런데 그 말 하는 순간요. 아무것도 안 하게 돼요. 말은 쉽지는 변화를 막는 말입니다. 시도조차 안 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요. 일단 해보세요. 결과는 나중 문제고요. 포기가 돈보다 무섭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모든 생각들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전부 포기로 가는 길이에요. 늦었다도 포기, 안 된다도 포기, 짐 되기 싫다도 결국 포기입니다. 돈이 없는 것보다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스스로 포기하는 겁니다. 돈은 없어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희망 없으면 하루하루가 지옥이에요. 지금 통장 잔고가 얼마든 상관없습니다. 포기만 하지 마세요.
돈을 많이 모으는 게 아니라 지키는 삶. 이제 희망 이야기를 해볼게요. 대박 낼 방법 아닙니다. 한 방에 인생 역전.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요. 지금부터 가능한 것들이에요. 첫 번째는요. 돈을 많이 모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미 늦었어요. 50대, 60대에 수억 모으긴 힘듭니다. 대신에요. 지금 있는 돈 지키세요. 새는 돈부터 막으세요. 안 쓸 거 끊으세요. 통신비 확인해 보세요. 안 쓰는 구독료 있을 거예요. 보험도 점검하세요. 중복된 거 정리하면 돼요. 모으려고 애쓰지 말고요. 새는 걸 막으세요. 그것만 해도 한 달에 몇십만 원 남습니다. 비교를 멈추는 순간 시작되는 회복. 두 번째는요. 비교 그만하세요. 옆집이 얼마 모았든 상관없어요. 친구가 연금 얼마 받든 신경 쓰지 마세요. 비교하는 순간 불행해집니다. 내가 초라해 보여요. 그런데요. 남들도 다 힘들어요. 겉으로만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속사정은 비슷합니다. 비교 멈추세요. 그 순간 마음이 편해져요. 마음이 편해지면 보이는 게 달라집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도 보이기 시작해요. 소비 태도 하나만 바꿔도 달라진다. 세 번째는요. 소비 습관 조금만 바꾸세요. 큰 걸 바꾸라는 게 아니에요. 작은 것 하나만요. 예를 들면요. 일주일에 한 번 외식하던 거요. 2주에 한 번으로 바꿔보세요. 커피 매일 사 먹던 거 집에서 타 드세요. 택시 자주 타던 거 버스 한 번 타보세요. 이런 작은 것들이요. 한 달이면 몇십만 원이에요. 1년이면 몇백만 원입니다. 큰 돈 아니라고요? 아닙니다. 60대 어르신이 1년에 300만 원 모으는 건요. 대단한 거예요. 노후는 자산보다 선택권의 문제다. 네 번째는요. 생각을 바꿔야 해요. 노후는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선택권의 문제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돈이 많아도 선택할 수 없으면 불행해요. 병원만 다니고 집에만 있으면 돈이 무슨 소용이에요. 반대로요. 돈이 조금 없어도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행복합니다. 산책할 수 있고요. 책 읽을 수 있고요. 친구 만날 수 있으면 그걸로 충분해요. 노후 준비는요. 통장 잔고 늘리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것 늘리는 겁니다. 건강 지키세요. 관계 유지하세요. 취미 하나 만드세요. 그게 진짜 노후 준비예요. 하루를 통제하는 사람이 인생을 통제한다. 다섯 번째는요. 오늘 하루에 집중하세요. 10년 후 걱정하지 마세요. 내일도 생각하지 말고요. 오늘만 보세요. 지금 이 순간만요. 아침에 일어나서요. 오늘 뭐 할까? 생각해 보세요. 커피 한 잔 천천히 마시고요. 산책 30분 하고요. 저녁엔 좋아하는 드라마 보세요. 그렇게 하루를 채우세요.
하루를 통제할 수 있으면요. 일주일도 통제돼요. 일주일이 통제되면 한 달도 통제됩니다. 거창한 계획 필요 없어요. 오늘 하루만 잘 살면 돼요. 늦었지만 의미 있는 선택들. 여섯 번째는요. 지금이라도 시작하세요. 60세에 운동 시작해도 됩니다. 70세에 악기 배워도 돼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 제일 빠른 때예요. 1년 후면 61세가 돼요. 그때 가서 60세 때 시작할 걸 후회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세요. 작은 것 하나만이라도요. 책 한 권 읽어보세요. 글쓰기 시작해보세요. 그게 쌓이면요. 1년 후엔 달라져 있어요. 존엄을 지키는 노후 마지막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존엄을 지키세요. 돈이 없어도 비굴하지 마세요. 자식한테 눈치 보지 말고요. 당신은 평생 일한 사람이에요. 세금 내고 자식 키우고 이 사회에 지탱한 분이에요. 당당할 자격 있습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에요. 당신의 존재 자체가 가치예요. 그걸 잊지 마세요. 통장 잔고 얼마든요. 당신은 존중받아야 할 어른입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위로가 됐으면 좋겠어요. 돈 못 모은 게 여러분 잘못 아닙니다. 시대가 그랬고요. 구조가 그랬어요. 그렇다고 포기하진 마세요. 지금부터라도 바꿀 수 있어요. 작은 것 하나씩만이라도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 시작입니다. 비교 그만하고요. 오늘 하루에 집중하세요. 당신은 충분히 잘 살아왔어요. 지금까지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직 끝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밤요. 이 생각 하나만 안고 주무셔도 됩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아직 할 수 있는 게 남아있다. 그것만 기억하세요. 내일 아침 눈 뜨시면요. 오늘보다 조금 더 나은 하루 만들어 보세요. 그걸로 충분합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